한국인에게 고함. 일지 이승헌. 한국인에게 희망은 있는가? 위기에 처한 지구와 인간을 위하여 조화와 화합, 평화의 정신을 뿌리내리는 일에 한국인이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한국인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며 우리 민족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다. 네, 한문화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일지 이승헌.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정신 지도자. 지난 20년간 깨달음의 대중화를 위한 교육 철학자로 활동해 왔으며 현대 단학과 뇌호흡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2000년 8월 유엔에서 열린 밀레니엄 평화회의에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50인의 정신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추대되어 개막 기도를 올렸다. 인류 평화를 위한 철학과 방법론을 모색한 국제회의 2001 휴머니티 컨퍼런스의 대회장을 역임했다. 한국의 홍익정신을 대한 현대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철학적 대안으로 제시해 왔으며 다양한 국제활동을 통한 지구인 정신 보급에 몰두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는 단학 보급과 힐링 소사이어티 제출로 시민 건강, 인류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매년 10월 28일을 이승헌 박사의 날로 제정 기념하기로 했다. 현재 새천년 평화재단 총재, 사단법인 한민족 아리랑 연합회 이사장이며 저서로서는 힐링 소사이어티를 위한 12가지 통찰, 단학, 뇌호흡 1, 2, 3, 마고, 지구의 노래 등이 있다. 여기 참 소식을 높이 기려서 대음은 무성이다. 소리 없이 들리는 소식이기에 그것은 참 소식이다. 바로 그 참 소식이 지금 이 안에 있다. 그것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마음으로 통하니 그대로 우리들 인간의 길이다. 그 길과의 만남이 곧 깨달음이니 그 깨달음의 중심에 바로 우리들 인간이 있고 그것은 온 천지로 통한다. 바로 그 깨달음의 길을 따라 우리 인간들이 만날 때 저 홍익인간의 진리가 빛나고 온 세계가 함께 만날 때 그대로 이와 세계라는 생명의 길이 여기 열린다. 이 같은 홍익의 큰 길을 밝혀 한국인에게 구할 때 그것은 온 세계가 지금 한국인을 향한 위로의 고함인 동시에 또한 높은 하늘이 온 지구인을 위한 아래로의 고함이기도 하다.
밑에 위아래로의 만남으로 물이 조화를 이룰 때 오늘의 양극세계는 이화할 수 있고 한국인과 지구인이 만나며 큰 하나 이룰 때 현재의 갈등인가는 홍익할 수 있겠다. 그 길을 밝히는 것이 진정 어제까지의 물리적 광을 초월, 성리적 명으로 향상, 치일하고 있으니 그대로 신천년을 개천하는 참된 광명이 그것이어라. 2001년 10월 20일 문화의 날에 성균관장 민족정기선양위원장 최창규. 저자 서문. 나는 지금 미국 LA에 있습니다. 9월 16일 보스턴의 MIT 대학에서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틀 전에 테러 사건으로 미국의 모든 항공 시스템이 마비된 지금 보스턴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며 이 책에 서문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끔찍하고 무차별적인 테러 행위가 미국 경제의 중심부인 뉴욕의 맨하탄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자부심 중의 하나인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불바다가 되어 삽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미국 국방력의 상징인 펜타곤이 공격을 당해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백악관과 대통령을 겨냥한 비행기는 용감한 시민들의 저항에 의해 펜실베니아 어느 산에서 폭발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을 삽시간의 불안과 슬픔, 분노, 증오, 복수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미국 역사 이래 모든 공항이 일시에 폐쇄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하늘에는 한 대의 비행기도 떠 있지 않습니다. 보스턴에서의 강연이 이틀 반밖에 남지 않은 지금 나는 보스턴 여행을 취소할지 아니면 LA에서 쉬지 않고 자동차로 달려갈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MIT 대학에서 열리는 힐링 소사이어티 포럼은 1년 전에 약속한 것이며 1,200여 명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작년에 미국에서 힐링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에서 인류 평화의 주체, 모든 현실 문제에 대한 책임과 해결의 주체는 다름 아닌 바로 인간임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정신만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랑하며 힐링할 수 있고 증오하며 킬링할 수 있습니다. 지구 환경을 파괴하거나 힐링하는 주체는 인간입니다. 개인과 사회, 인류를 힐링하거나 파괴하는 주체도 바로 인간입니다. 문제는 인간입니다. 문명 간의 갈등과 충돌이 빚은 최악의 테러로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구의 미래,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가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미래가 남아 있을 것인가? 또다시 피와 보복의 악순환, 끝없는 파괴와 사륙이 세계를 뒤덮고 말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해야 인간의 의식을 경쟁과 지배, 상극과 파괴에서 조화와 화합, 상생과 평화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쩌면 나는 너무나 큰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선택한 어리석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근 20년간을 이런 문제에 매달려서 고민하고 연구하며 나의 깨달음을 실천해 왔습니다. 나는 20년 전에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일을 하겠다는 일념을 품었습니다. 물질 문명 시대를 넘어 정신 문명 시대로 가는 사다리를 세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인류 앞을 가로막는 물질 문명의 거대한 산들, 대립하는 종교들, 대립하는 국가들, 그리고 무한 경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들을 옮겨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도 아름답고 기쁜 일이나 나는 산을 옮기는 일을 하겠다는 큰 꿈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한국의 역사를 통찰해 보았습니다. 또한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을 종교사적으로, 문화사적으로 연구하고 사색하며 이 혼돈을 극복할 새로운 가치관과 대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하나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인류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정신이며 이것이야말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정신적 보물이자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국인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나의 철학과 사상을 한국인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책에서 내가 말하려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 철학을 되찾아 위대한 민족, 한민족으로 위대한 한국인으로 새롭게 탄생하자는 것입니다. 지하 자원도 없고 경제, 문화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이 나라에서 2000년 전의 단군의 정신이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덮어버리면 우리에게는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인이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뿌리 2000년의 단군의 역사와 정신이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 정신과 역사를 되찾아 우리나라가 정신문명 국가로 새롭게 탄생해야 합니다. 나는 7년 전부터 활동의 중심을 미국으로 옮겨 인류 평화를 위한 정신문화운동을 펼쳐왔고 저술과 강의, 교육에 몰두해 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홍익정신을 위기에 처한 현대 물질 문명의 철학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일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홍익인간 정신을 인간사랑, 지구사랑 운동으로 어느 한 개인이나 국가, 민족, 종교를 중심으로 한 가치관이 아니라 지구와 인간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이 인류의식 속에 싹트어야 한다는 지구인 운동으로 확산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유엔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으며 미국의 주요 대학과 대도시를 순회하며 힐링 소사이어티 포럼과 워크숍을 열고 강연을 해왔습니다. 내가 유엔이 선정한 세계 50인의 정신 지도자에 포함된 것은 또한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나 힐러리 여사 등 미국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에게 나의 철학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국인이고 한국의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이 내게 세계의 평화운동가 정신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활동할 수 있는 힘과 철학적 기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한국인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이 세계가 원하는 위대한 철학임을 자랑스러워 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미국이 겪는 고난의 핵심 원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이스마엘 형제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삭의 자손은 유대교로, 이스마엘 자손은 이슬람교로 이어져 두 종교 간의 대립이 오늘의 참사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인류 문화의 원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이고 하나는 마고성의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 신은 축복과 저주라는 당근과 채찍으로 인간을 다스립니다. 신과 인간이 분리된 가운데 신은 때로는 축복을, 때로는 저주를 내리며 인간의 의식을 지배합니다. 마고성의 이야기는 동양 정신의 뿌리입니다. 마고성의 이야기에서 신과 인간은 평화와 공존의 철학 속에서 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인 합일이요. 자연과 인간의 합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러한 조화와 화합의 사상이 2000년 가까이 내려오다가 47대 고열과 단군을 끝으로 맥이 끊겼습니다. 마고성의 철학이 집약된 홍익인간 정신은 인류 평화를 추구하고 이룰 수 있는 사상이며 부처님의 자비, 예수님의 사랑, 공자님의 인,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정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든 진리는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대 성인의 정신도 홍익인간 정신도 인류에게는 아직도 너무나 먼 곳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은 넘쳐나지만 실천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인 진리를 모든 인류가 알고 실천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더 이상 종교가 국가와 국가가 대립하지 않으려면 한 지구 안에서 나뉜 종교나 국가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구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지구인이라는 각성 속에서 인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너 자신은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우리 모두가 똑같이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은 특정한 종교나 국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지구에 뿌리를 둔 지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과 대답이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답을 얻지 못하면 홍익과 자비, 사랑, 인도 서로 대립할 뿐입니다. 21세기의 가치관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4대 성인의 정신을 완성시키는 길이고
인류 평화를 실현하는 일이며 지구와 인간을 구하는 일입니다. 새천년 최고의 메시지는 지구와 지구인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지구와 하나 되고 모든 인류가 하나 되는 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한민족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제세이화를 실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테러 사건의 본질을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이제 선과 악, 축복과 저주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 비극적인 테러 사건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고성의 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신과 인간의 일체화 속에서 홍익, 사랑, 자비, 인이 인류의식으로 꼽힐 때 나와 민족과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대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문명 시대는 인류가 선택하고 일어나갈 때만 가능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여 이제 물질문명 시대를 극복하고 정신문명 시대를 여는 인류의 천지의 대공사를 한민족이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근 2000년간이나 정신 문명을 실현했던 찬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천지인 정신, 홍익인간 정신으로 우리의 혈관 속에서 맥박치고 있습니다. 이제 한민족의 심성 속에 숨어있는 그 정신을 일깨우고 부활시켜야 합니다. 근본적인 가치관의 상실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나 젊은 세대나 그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변화 속에 있는데 중심과 방향을 잡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어쩔 줄 모르며 정보의 대홍수 속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부도, 학교도, 가정도 그 어느 것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탁하고 불안한 정치, 경제 상황, 난항을 거듭하는 교육과 의료 문제, 끊임없는 편가르기와 분열상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를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 민족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대혼란은 바로 국가와 민족의 중심 가치와 철학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중심 가치와 철학이 무엇인지 그 자체를 잃어버린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강대국의 침략과 지배 속에서 끊임없는 문화 침투를 당해왔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 민족의 본래 정신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천번에 가까운 외세 침략을 받는 가운데 우리 정신과 문화, 역사를 담은 책들은 금서가 되었고 수탈당했으며 심지어는 불태워 없어지기까지를 했습니다. 또한 잘못된 교육 정책에 의해 우리의 중심 가치와 정신을 빼앗긴 삼국시대 이후 2000년 만을 한국 한민족의 역사로 인정하는 왜곡되고 가공된 식민지 시대의 교육이 이어져 왔습니다.
일제의 어마어마한 식민지 교육에 세뇌된 많은 학자와 지식인, 강대국에 기생하던 권력자들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중심 가치와 철학은 암흑 속에 묻혀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 가치와 철학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수많은 외래 문화와 외래 종교를 숭배하고 모시면서 고유의 정신과 전통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조상과 전통 문화를 파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은 천당에 가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외국인 가운데는 한국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부르며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급하고 자기밖에 모르며 한국에 나가 살면서도 한민족끼리 반목하고 서로를 모함하는 한국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글리는 추악하고 더럽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존중받고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 삶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또한 사회가 다른 사회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글리 코리언이라는 굴욕적인 평가를 극복하지 않는 한민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일부 지식인 중에는 현재의 뒤틀린 우리 국민성이 본래 우리의 것인 양 국민들을 기만하여 탈민족화를 부추기는 부류가 있습니다. 일견 현실적으로 들리는 그 말에 속아 한국인은 안 된다, 어쩔 수 없다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래 모습, 이 민족의 본래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 본래의 중심 가치와 철학은 바로 홍익인간 제세유야의 이념입니다. 그 정신으로 일구고 가꾸어 온 20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신과 철학이 올바르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사회지도층에 민족의 정신과 철학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민족의 정신과 철학으로 국민에게 힘과 긍지를 심어 주기는커녕 외래 종교와 사상을 주입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민족의 중심 가치로 합심대도하기보다는 일신의 안일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분열을 획책하고 민족을 피폐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사 앞에 한 번도 바른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불교나 유교, 기독교의 정신을 숭배하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 가치와 정신을 바르게 세우고 외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는 편협한 민족주의와 국수주의 그리고 종교주의를 반대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인류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역사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홍익인간 정신은 모든 나라의 인류를 이롭게 하는 지구인의 철학입니다. 나는 홍익인간 정신이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보배일 뿐만 아니라 인류 정신의 보배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그 정신을 종교가 아닌 깨달음과 문화운동을 통해서 널리 알리겠다는 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중심 가치와 철학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 정신이 경쟁과 지배, 끝없는 파괴와 살육으로
얼룩진 인류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정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서 질식하기 직전에 이 지구가 그 정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민족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2000년 만에 기회가 왔습니다. 가슴속에 위대한 한민족의 본성을 품고 있는 한국인이여 2000년 만에 그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릴 작정입니까? 현재 언제까지 정치, 종교, 교육, 지역 갈등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 서로 찢고 싸우며 어글리 코리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려 합니까? 이렇게 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인들이여 우리의 중심 가치와 철학을 되찾아 위대한 한국인으로 새롭게 태어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홍익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홍익인간이 되고자 하면 홍익인간의 철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홍익인간이 홍익가정을 이루고 있고 홍익가정이 홍익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홍익정치와 홍익경제, 홍익교육과 홍익종교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민족은 물질 문명을 극복하고 정신 문명을 꽃피우는 천지대공사의 위대한 개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구한 인류 역사 속에서 어글리 코리언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다가 사라지고 말 것인가? 아니면 위대한 민족으로 다시 탄생하여 우리의 정신을 크게 펼칠 것인가?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한국인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이고 또 다른 테러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보스턴까지 자동차로 달려가 강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안과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미국 최고의 지성의 도시, 오늘의 미국을 만든 미국 개척의 중심지 보스턴에 나의 정신, 아니 한민족의 정신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정신이 그들을 불안과 분노에서 구할 것입니다. 단기 4334년 9월 13일 일지 이승헌. 네, 저자 서문을 읽었습니다.